객단가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 제품이 한 410개 정도 팔렸어요. 완전 매출이 한 대박이네. 410만 원. 마진율이 네. 거의 50%. 50%? 어떤 물품인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팔렸어. 완전 100% 위탁이고 사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도매처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그대로 등록해서 판매하는 구조여가지고 이 위탁 판매로 30%를 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긴 했거든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장터먼입니다. 오늘 하루 한두 시간 투자로 순수 200만원 달성하신 대표님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제가 모셔봤습니다. 어떻게 하루 한두 시간으로 무려 2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요. 부업은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루에 시간을 많이 못 내시는 직장인 또는 주부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8년 동안 간호사를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근데 간호사라면 되게 안정적인 직장인 것 같은데 잘 다니시던 이 회사를 퇴사하신 이유가 혹시 뭔가요? 우선은 제가 한 8년 정도 다녔는데 원래 한 2년 정도 채우면은 사학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2년을 더 채울까 하다가 사실 이제 30대가 진입을 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겠다. 병원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뭐 온라인 위탁 판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할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부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우선은 제가 여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그 전에 이제 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학교 장터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사실 그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대비해야 할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해야겠다 해서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다른 부업도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학교 장터를 선택을 하셨나요? 우선은 다른 플랫폼도 보긴 했었는데 이 학교 장터를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자본 부담이 조금 적다.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정산 주기가 짧아가지고 자본금이 크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제가 만들 필요도 없었고 디자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과 순수익 그리고 마진 구조가 궁금한데 그런 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저는 11월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8월 말쯤 듣긴 했는데 여차저차 하다 이제 11월부터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은 1,200만 원 정도고 수익은 지금 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마진율은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11월, 12월에 제가 이제 좀 초보다 보니까 마진율을 좀 낮게 잡고 팔고 싶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마진율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조금 더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위탁 판매라 가지고 고정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수익도 되게 안정적인 편이어가지고 월별 매출의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괜찮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이 빠르다는 게 진짜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보통 한 일주일 아니면 다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개월간 매출 변화는 어떨까요? 우선은 11월, 12월에는 워낙 학교 장터가 그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기도 하고 매출 자체는 한 150만 원 정도씩 났었어요. 근데 이제 1월부터는 정책이 조금 바뀌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좀 기존 구조를 정비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지금은 다시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이 조금 올라가면서 돌아오고 있고 그 어느 플랫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구조를 잘 이해하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 다시 좀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최근 4월에 제가 대량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매출이 팍 튀었어요. 그러면 4월 매출과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4월 매출이 정확하게는 599만 9천 원 뭐 이렇게 돼서 한 약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순수익은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요? 근데 대량 주문이 이번에 났다고 하는데 제일 큰 건 하나만 공개 가능할까요?
객단가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 제품이 한 410개 정도 팔렸어요. 410개요? 네, 그래서 매출이 한 410만 원 정도. 410만, 한 건에 매출 410만 원인 거죠. 대박. 그러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진율이 사실 엄청 운이 좋아가지고 거의 50% 정도. 50%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 원에 50%면 거의 한 2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저도 아직 이렇게 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 그러면, 이거는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물품인지 너무 궁금한데, 어떤 물건이 그렇게 안 알려줘도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저만 알고 싶은데. 사실, 네. 우산이 팔렸어요. 우산이요? 사실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학교장터 그쵸. 판매자 대표님들한테도 유명하긴 한데 네네. 우산이 많이 팔려가지고 저도 그때 9월달인가 10월달에 우산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순수익 났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옛날 영상에도 아마 있을 텐데 그 효자 상품이 대표님한테도 또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소싱을 이제 우산만 하게 된다는 그런 속설이 좀. 그럼 대표님 정말 마진율이 정말 큰데 대표님은 지금 100% 위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완전 100% 위탁이고 사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도매처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그대로 등록해서 판매하는 구조여가지고 재고 부담이 적고 이제 뭐 사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 적은 거고요. 그 신뢰되는 도매처만 확보되면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럼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 11월부터 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해보셨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학교장터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건 주문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블루오션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최저가 싸움이 아니라 좀 시스템이랑 정리만 잘 해두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이 학교장터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소요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하루 일과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오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조금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날 주문을 들어온 거를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그때 장부 정리를 바로바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소싱을 하는 시즌엔 조금 바빠요. 그래서 1시간에 저희가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잡는데 보통 10일 정도를 잡고 소싱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소싱을 하는데 투자한다고 보면 돼요. 상황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으면은 뭐 하루에 5시간에서 뭐 길게는 10시간까지 좀 몰아서 할 때도 조금 있는데 그리고 저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도 한 2주 정도 잡고 빠르게 소싱 끝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 한두 시간 정도 주문 처리하는 데만 그냥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부업을 찾아볼 때 이 소자본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대표님이 해보시기에는 이 학교장터 실제로 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 창업에 1,000만 원이 안 드는 게 사실 드물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장터는 정말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자본 창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400만 원 정도 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충분히 회수를 했고 물론 쉽게 돈 버는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수익을 내려면 꾸준한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집중력도 필요해요. 무조건 바로 500만 원 만든다. 바로 투자금 회수한다 이렇게 좀 믿고 들어오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다. 뭐 어느 사업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학교장터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를 받지를 않고 운영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초기 자본이 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어느 정도 들었나요? 우선은 한 250만 원 정도 들었고 이제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기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한 400만 원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좀 현실적으로 시작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학교장터 말고 다른 부업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쿠팡에 위탁 판매를 해봤었어요. 근데 뭐 사입을 해서 로켓그로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쿠팡에 이제 위탁을 판매를 해봤는데 거기는 수수료가 11%나 되더라고요. 너무 세죠. 물론 카테고리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쵸. 제가 10%가 넘는 10.8%의 수수료를 내면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남는 것도 많지 않았고 또 쿠팡은 정산 주기가 2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금적으로 흐름이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반면에 학교장터는 수수료도 낮고 정산이 빠르다 보니까 저한테는 쿠팡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쿠팡을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나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좀 네. 미미했던 것 같아요. 막 그 매출 100만 원을 찍었을 때 되게 기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순수익은 거의 한 1-20만 원이었었나? 진짜요? 네. 학교장터를 하시다가 이거 된다 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처음 몇 달은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4월에 매출이 400만 원 넘게 나오면서 그때 약간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이 생각이 확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돈이 벌리다 보니까 그런 그쵸. 시점이 돼야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투자한 그런 제 시간이나 노력이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되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그런 간호 업무도 하시고 학교장터도 하시고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우선은 그 오전에 학교장터에 대한 업무를 다 처리를 해요. 네. 그리고 뭐 8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처리를 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간호 일정은 거의 오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1시부터 한 6시까지는 이제 방문간호를 하고 방문간호 할 때 거의 이제 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는 텀이 있어서 그때 이제 CS를 한다거나 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틈새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터 운영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이제 저녁에는 운동을 하거나 자기계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마무리를 그래서 약간 둘 다 병행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게 소싱하는 그런 뭐 10일 이런 시즌만 잘 관리하면은 뭐 그냥 일반 직장인이나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학교장터만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학교장터가 보통 한 30%의 마진을 구조를 가져가잖아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놀랬어요. 이 위탁 판매로 30%를 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오픈마켓은 최저가 경쟁이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수익이 뭐 1-20% 나는 게 많이 난다고 하는 건데 보통은 1-20%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장터가 수수료도 낮고 이제 선생님들이 최저가보다는 이제 신뢰와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추후에는 고정거래처로 좀 단골처럼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높더라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20에서 30% 마진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오픈마켓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 학교장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추후에 파이프라인을 또 넓히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학교장터에서는 꼬박꼬박 월에 이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고 저는 이제 방문 간호사로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 그렇군요. 앞으로의 날도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기부여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이 학교장터 영상이 혹해가지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 끈기와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마인드로 좀 오래 지속하면서 이제 학교장터에 이제 많은 셀러분들이 다양한 제품을 또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매출 나시면 그때 또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